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1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좀 오후에 오늘 또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장 끝나기 전에 가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정리하는 오늘 뭐 보고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이제 적긴 적었는데 내일까지 좀 나눠서 일부는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오늘 좀 중요한 것들만 또 모아가지고 좀 빠르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황 말씀드리고 내일 또 못다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운송 쪽, 이제 항공, 해운, 그 다음에 ESS,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2월 KB 전략이고요. KB증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모멘텀이 가장 세냐. 삼성전자 세 가지 보고서, 원준, LS일렉트릭, 현대오토에버, 현대백화점, 제일기획,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석탄 가격 하락, 한전, 현대제철,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자. 오늘 이제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려서. 자, 일단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운송은 지금 항공과 해운이 있는데, 항공은 역시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보다는 저비용 항공 있죠. LCC라 그러죠. 이쪽을 좋게 보고, 저도 이제 사실 항공주 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저도 좀 고민된다. 또 어제 한 블로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지나봐야 아는 건데. 근데 요새 애널리스트 분들도 약간 의견이 엇갈려요. 여기 최고은 연구원님은 좀 좋게 봐요. 근데 또 다른 애널리스트 분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그죠? 항공주 공급 늘어나고 운임 꺾인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다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모두가 좋다 그러면 또 오히려 주가는 안 좋았던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판단은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비용 항공사들 흑자전환한 건 맞습니다. 이건 팩트고, 진에어가 흑전했죠. 12월 달에 흑자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4년간 돈도 못 벌었는데 마치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기억하시겠지만 8년 만에 흑전한다고 예고를 딱 하니까 주가가 폭등해 버렸죠. 그런 것 같아요. 항공주들도 제대로 돈 번 적이 없어요. 대한항공은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화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근데 이제 꺾이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제 이게 주가라는 게 그러거든요. 안 좋다가 좋아질 때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좋은데 계속 좋으면 올라가요. 근데 끝이 보이면 빠져버립니다. 미리 여기서 빠져요. 그리고 바닥 보이면 이제 미리 또 올라가고, 그런 구도인데, 대한항공은 이제 좋다가 이런 구간이에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이제 LCC는 저비용은 이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선 저비용 항공사가 매력이 있는 건, 그거는 뭐 일단 시장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LCC들 지금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회복되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이게 관건은 계속 회복이 될 거냐, 어느 수치까지.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저도 여행 갈 거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일본이나 동남아 뭐 가실 텐데, 지난 몇 년간 못 갔잖아요. 사실 막혀 있었죠. 근데 이제 한 번에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워낙 또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니까, 그래서 저비용항공사들의 흐름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과연 관건은 공급인데, 공급이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3년 사이에 20%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늘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운임 가격은 계속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진에어랑 제주항공.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될 건, 혹시 저비용 항공사를 좋게 보신다면 여객 수요가 계속 이게 호전되는지, 이 부분하고 공급이 너무 늘면 안 돼요. 그래서 운임이 유지되는지, 이게 틀어져 버리면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찰하는 수밖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흑자전환하는 걸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뭐 데이터는 계속 체크를 좀 해보자.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런 데이터는 계속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은 저도 좀 나오면 계속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A 항공 역시 뭐 관심 종목으로 일단 올려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해외여행 호황이 뭐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또 운송업종은 이제 물류 대한 수혜로 엄청 좋았는데, 컨테이너, 벌크선, 대한항공, 뭐 항공화물 다 좋았는데, 이 중에 결론은 뭐냐면 이 벌크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펜오션 중심으로 한 벌크선은 좋다. 다만 컨테이너선은 꺾였는데 아직은 더 봐야 되고, 항공화물은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크해운 쪽이 가장 좋다. 그래서 펜오션을 목표 주가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펜오션에 대해서는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벌크해운이 제일 낫다, 이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선 여객수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일본, 특히 일본 쪽은 제주항공이 좀 강하죠. 그리고 동남아도 역시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수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그죠? 그리고 자본 잠식 리스크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 이제 왜냐하면 돈 벌면 자본 잠식에서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올해 좀 계속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요 자료도 좋더라고요. 뭐냐면 지난 1970년대 초에 S&P 500이 50개 대형주가 장세를 주도했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배당금을 삭감한 적도 없어서 이 니프티 피프티라 그래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올 텐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50개 기업이 그냥 퍼가 41배까지 가고 주가가 그냥 끝도 없이 올랐어요. 근데 오일 쇼크 터지고 나서 다 폭락을 합니다. 지금 비슷하죠. 2022년도에 미국 빅테크 폭락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IBM이 반토막 나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관건은 이 기업들 주가 회복되는데 1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20년대에도 비슷하다는 거죠. 닷컴 버블이 좀 있었죠, 일부. 그러니까 닷컴 버블까지는 모르겠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무시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그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2000년에 닷컴 버블 터졌을 때요, PER 90배. 뭐 아마 닷컴 버블은 이제 거기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에도 나왔죠. 아무튼 이제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엄청 위대한 기업이 됐지만 닷컴 버블 빠지고 주가가 60% 폭락을 했어요. 그게 7년 걸렸대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한국의 빅테크도 있지만, 이게 주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크게 하락은 안 한다 하더라도 옛날로 돌아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엔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성장만 하면 상관없어요. 계속 성장해주면.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고밸류를 수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떠나서 이 성장성이 둔화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성장성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가면요, 가지 말라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빅테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빅테크를 대체할 뭔가 성장 산업에 투자하자. 옛날 니프티 피프티도 그랬고, 닷컴 이전 산업의 주도주가 시장이 바뀌었는데 다시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국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 매수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계속 보자. 그래서 여기서 대신해서 꼽는 거는 전력난, 친환경 테마 쪽 보자. 요새 이상기후도 좀 있고,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요즘에 또 시들시들하죠. 이거 뭐 간헐성, 여름철엔 태양광,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은 풍력, 이게 이제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날씨가 바뀌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재생에너지 한다고 탈탄소 되겠어?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건 이거잖아요. 탈탄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뭐 누구도 부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제 전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선 이런 그 친환경과 관련된 소재 부품주 좀 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 여기 나온 거는 ESS예요. 대용량 저장 장치 아시죠? 그래서 요새 리튬 가격 떨어진, 얼마 전에 보고서 기억나세요? 리튬 가격 떨어지면 ESS한테는 좋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기업이, 그때 이름이 뭐였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여기 플루언스. 맞아요. 플루언스란 기업이 있고, 또 인페이즈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미국의 대표적인 ESS 회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ESS 보조금의 9억 달러로 굉장히 높은 보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거용 태양광이 성장을 하는데 다음은 상업용이다. 그러니까 상업용이나 이런 발전소 쪽이죠. 그런 쪽으로도 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니프티 피프티 때래요. PER이 이렇게 높았는데 폭락. 요 고점 회복하는데 10년 걸렸대요. 그럼 닷컴 버블 때 IBM 고점 회복하는데 10년. 그리고 요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4%밖에 안 되죠. 이게 나중에 63까지.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좀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쟁력만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건 장기 투자하고 어떤 거는 짧게 트레이딩하고 이걸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가장 기본은요. 경쟁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기술력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시장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속한 기업이. 근데 ESS 산업은 성장하겠죠.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조금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치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ESS 쪽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적어드리면 ESS 쪽,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런 거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서진의 단점은 전환사채가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아무튼 이 회사는 이제 플루언스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연결지어서 아이디어 짜보시고 공부하시고, 뭐 괜찮으면 투자도 하는 거고, 좀 비싼 거 같다 그러면 좀 스테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2월 전략은 주식시장 반등에 대한 논란인가 해석인데, 어쨌든 약세장 마무리 국면이다. 비중 확대해라. 이익은 줄어드는데 주가 오르니까 펀은 올라가죠. 그게 약세장의 항상 특징이에요. 마무리 국면에. 그래서 밸류가 높고 막 FMC 오늘 열리는데 또 파월 의장이 초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장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약세장은 아니다, 시작은. 그리고 배터리 중후장대,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격 경쟁에서 이 수량이 늘어날 거니까 이 부분 좋고, 또 중국 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도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뭐 소재, 뭐 철강이라든가 기계 뭐 굴삭기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죠. 오늘 사실 캐터필러가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건설기계가 폭락을 해요. 근데 또 기회가 오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부양책을 좀 써준다면 하반기부터 아마 재정 부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굴삭기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2년 동안 굴삭기가 되게 안 팔렸어요. 기저도 있으니까. 그래서 굴삭기 쪽도 한번 이제 올랐다가 팍 빠지는데, 특히 굴삭기 부품주들 있죠. 그런 쪽도 계속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정책을 보면서. 그리고 배터리는 뭐 테슬라가 오히려 자동차 판매를 늘릴 수가 있어서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또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건 한국 주식시장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내년부터는요, 여러분이 배당 받기 전에 배당금 확인하고 배당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배당락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연말에 항상 배당락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차라리 그런 게 낫죠. 그리고 MSCI 선진지수 편입도 기대되고,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 전자공시 의무화.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중에 참여했죠. 그 삼성전자가 그 주가 많이 갔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의견이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다음 투자 대상 어디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우리 공부 다 했죠. 기억나시죠? 함께 배우기. 후공정 딱 한 번 다 훑었잖아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 나오잖아요. 다르파는 미국의 고등 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한 게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이거 몇 달 전에도 얘기했어요. 여기 KB증권에서도 보고서 이미 썼고,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근데 거기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여기 보고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네페스 이렇게 좀 적혀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지는 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내용이 보고서에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즈 액트, 그러니까 핵심 광물 원자재법, 이제 핵심 원자재법인데 유럽 내에서 광물을 조달해라. 이제 인플레 감축법처럼 중국 좀 약간 배제하겠다는 의도죠. 유럽 국가들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하라는 얘기죠.
폐배터리 사업을 육성시키겠다. 유럽 영내에서. 유럽은 뭐 광산이나 이런 게 조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로는 성일하이텍 아니겠냐.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꼭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저는 요약만 한 거예요, 지금. 보고서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모멘텀 세냐? 메리츠의 이종민 연구원님이 한국과 대만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인도는 빠져나갔어요. 왜? 인도는 작년이 좋았고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한국하고 대만이 좋아요.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업황을 선행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손익 증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가요. 전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근데 그 이익이 100 정도 증가한다. 만약에 100만 원의 이익이 내년에 크게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증가하는데 그중에 48만 원이 반도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산다. 근데 다만 이런 호재들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감산 기대감 축소됐죠. 스페인 물가가 좀 너무 높았죠. FMC 부담 있죠. 실적 리스크 있죠. 미국 실물 고용 지표 이런 거 확인해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 조절도 나온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빠지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속도 조절은 강세장에선 좋은 거예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약세장에선 또 이게 이런 악재들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세가 변화했으니까 저런 악재가 나오는 걸 도망갈 게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고 또 오히려 경계해야 될 건 너무 좋은 뉴스 나올 땐 조심하세요. 막 그럼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저런 이제 속도 조절 제어 얘기가 나와서 빠질 때 그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 기여도 이 전체 코스피 이익 증가 중에 반도체가 48입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증권의 이제 노근창 연구원 센터장님이 그 이제 삼성전자 보고서 한 3개만 보여드릴게요. 연말 재고가 유일하게 감소한 거고요. 재고 조정 엄청 심하게 한 거고, 일단 설비 투자는 유지하겠다. 대신에 R&D 어제 설명드렸죠. 연구 개발은 늘리겠다. 실제 감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칩 생산량을 줄이는 자연 감산입니다. 그래서 전일 주가 하락은 감산 뭐 실망보다는 재료가 소멸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생산용 EUV 많이 확보했는데 가장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다. 서버용 DDR5. DDR5는 크기가 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첨단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12나노 양산 통해 가지고 아마 크기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파운드리 3나노 양산용 그 3나노라는 건 이제 가장 앞서간 거죠. 삼성이. TSMC보다 먼저 했는데 이거 EUV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NA 이제 EUV 장비도 R&D용으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커질 거예요, 점점. 그러면 2나노까지 가겠죠. 근데 아마 이제 TSMC랑 25년에 또 경쟁을 할 텐데 삼성이 좀 더 우위가 있지 않을까. 먼저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또 수율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무튼 삼성이 꼭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꼭 TSMC를 한번 이겼으면 진짜 좋겠는데 삼성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삼성전자 이 직원분들 정말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뭐 이게 수율 올리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 꼭 좀 잘 되기를 좀 응원 드리고요. 아무튼 올해 메모리 재고 줄고 하는 건 가능하니까 저점 분할 매수하자는 의견이고요. 송명석 연구원님도 지금 긍정적인 톤입니다. 뭐냐면 감산 실제로 발표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기존 옛날 라인을 좀 줄이고요. 신공정 있죠. 이쪽으로 이제 웨이퍼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수율이 안 나와요. 왜냐 어려우니까 공정이. 그래서 웨이퍼는 100개 중에 100개 그대로 똑같이 투입을 해도 100개 중에 90개는 정상품이고 10개가 불량품인데, 그렇게 되면은 100개 중에 80개가 정상, 20개는 불량품 나오면 자동 감산입니다. 10개가 더 없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개발용으로도 들어가면 그거는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있죠. 원판은 똑같이 투입을 해요. 줄이질 않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저걸 줄여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저 원판마저도 투입을 다 줄여버립니다. 설비 투자도. 하이닉스는 그건 안 줄인다. 대신에 연구개발이나 첨단 공정으로 좀 돌리겠다. 이걸 이제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 감산이 아니고 자연 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내용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전향적이죠. 인위적 감산 우리 안 해 이랬는데 바뀌었죠. 그래서 당사는 삼성전자 포함한 올해 D램 업계 생산 증가율이 역성장할 거고, 근데 4분기부터는 좀 수요 살아나지 않을까. 3분기에 재고 축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유명한 글로벌 유동성 증감 M2라고 합니다. M2. 예. 요거는 아마 네이버 같은 데나 구글 검색해 보셔도 나올 거예요. 근데 요 데이터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아무튼 보시면 되겠고, 그걸 뭐 먼저 안다고 해서 뭐 투자에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예. 후행적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3개월째 올라서 반도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속될지 모르지만 지속될 가능성도 높은 게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잖아요. 다음 달에. 거기다가 중국은 유동성 풀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끝나면 ISM 제조업도 올라가요. ISM 제조업과 반도체 주가는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지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의 김광진 연구원님은 목표주가 82,000원. 이분의 의견은 또 뭐냐면 감산 이런 거보다 수요를 보자. 중요한 건 그거다. 그래서 수요가 회복 안 되면 이 추세적 상승은 아니죠. 근데 삼성전자도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실제 수요 회복 가능성에 긍정적 전망을 했어요. 뭐냐면 신규 CPU 나왔죠. 인텔에서. 그것 때문에 D램 낸드가 20%씩 서버 쪽 늘어나고, 모바일도 고용 양화 트렌드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10%씩 각각 수요 증가한다. 이거 이제 삼성에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수요도.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 되면 더 좋은 변화들.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이런 보고서를 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준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죠. 저번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 대신증권의 신석환 연구원, 요새 왜 주가 좋은지 아시죠? 그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수주 받아서 그렇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그 양극재, 음극재 그런 거 만드는 장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열처리 장비라고 해요. 그 양극재 만들 때 필요한 그 열처리. 그래서 국산화 이미 완료했고, 이 PK 소속은 뭐냐면 음극재 장비입니다. 독일 아이젠만 인수해가지고 요거 기술을 확보한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 SK 머티리얼즈의 제품을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에코프로 BM이나 대주전자 재료에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재 업체에 납품하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어디예요? 포스코랑 LG입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난 수주를 따냈죠.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음극재까지도 같이 하니까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중장기 성장 모멘텀, 독일 회사 또 인수도 했었고,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기술도 구축하고. 근데 요건 이제 요거보다도 아무튼 수주를 많이 따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 좋아질 것 같고, 다만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여기 수주 나왔죠. 그동안 수주가 좀 부진했어요. 여기서 수주 이렇게 터지다가 작년에 5월, 6월 딱 터지고 한 6개월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부러져 버린 거예요. 더 안 나오니까. 근데 작년 연말에 한번 나왔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장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요게 이제 양극재, 요게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는, 요게 좀 더 이제 고사양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좀 계속 수주,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할 거는 수주예요. 수주를 계속 좀 체크해보자, 이 말씀이고, LS 일렉트릭은 하나증권의 유재선 연구원님이 4분기 매출액은 좀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이제 성장인데 돈이 안 됩니다, 지금. 매출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40%나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력기기 쪽이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화나 전력 인프라는 좋았거든요. 신재생하고요, 전력기기가 안 좋았어요.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회성 비용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설비 투자 기업들이 줄이면 수주가 좀 줄겠죠. 이런 것들도. 근데도 수주 잔고는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괜찮고, 또 전기차 충전, 연료전지 계속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도 하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비용이 갑자기 좀 이런 이제 컨트롤이 좀 안 됐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은 좀 체크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실망 때문에 주가가 좀 당분간 부진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서프라이즈고요. 실적 되게 잘 나왔고 전 부문 매출 고성장. 그러니까 이 회사의 아까 LS랑 좀 약간 다른 점은 매출도 성장했는데 이익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LS도 일렉트릭도 시간 지나면 저는 괜찮아진다고는 보는데 비용이 좀 아쉽고 시간 걸릴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는 좀 고밸류인데 어쨌든 G90 있죠. 제네시스. 여기에 관련된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 매출이 일부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레벨 3죠. 사람이 앉아는 있어야 되지만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죠, 차가. 그게 레벨 3인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거기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이제 일부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담당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23년 이제 관전 포인트는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 도입이 이제 가속화되면 매출이 늘겠죠. 또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현대차 기아가 미국 전기차 공장이나 이런 거 공장 지으면 스마트 팩토리로 하잖아요. 그걸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신차에 자체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하는데 인포테인먼트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노래 나오거나 화면 켜지거나 뭐 아니면 내비게이션 여기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든 거를 100%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 현대차 기아의 2023년 사업 목표는 이제 북미나 유럽 이런 뭐 한국 쪽인데 특히 북미 한국의 좀 성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 오토에버도 중요한 게 자율주행도 중요하지만요. 현대차 기아가 잘 팔려야죠. 예. 그거를 계속 체크하시면 좋겠고 주가가 좀 비싸다는 거 빼면 굉장히 좀 매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백화점이 그 이제 인적 분할 후에 자사주 속아간다고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괜찮았는데 자사주 6.6%를 이제 분할한 다음에 3년 내에 신규 취득해서 소각하고 지주사랑 사업회사로 나누잖아요. 이 지주사도 마찬가지. 지주사는 1년 내로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거는 호재죠. 어쨌든 배당도 오히려 올라갑니다. 예, 이제 양사 합치면 2.9 정도. 그래서 존속법인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만을 검토를 해보면 한 6.9%, 6.6% 정도 주당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에 좀 인색했죠. 배당도 많이 안 줬어요, 원래. 근데 드디어 뭔가 바뀌긴 했어요. 근데 굳이 인적 분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긴 들어요. 주주분들도 많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굳이 해야 되나. 예,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좋고 또 배당 한행 늘린 거 좋아요. 근데 그건 오케이인데 굳이 인적 분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좀 시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자 투표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주총은 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혹시 주주분들 중에 나는 인적 분할 반대한다 그러면 투표하세요. 전자 투표는 내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주주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예, 나는 인적 분할 뭐 싫다.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일기획은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이 목표주가 32,000원 이고 다만 이번 실적은 좀 아쉬웠고 역시 또 비용 증가. 이 기업들이 좀 아쉬운 게 매출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다 지금 비용 증가. 이게 외주 비용이. 근데 다행인 게 2분기를 기점으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다행이고 경기 둔화 우려가 심해지지만 이 회사는 디지털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경기에 좀 덜 민감해요. 그 점은 좋고 아무튼 그래서 그 올해 어쨌든 또 성장해서 작년 최대 실적 다시 갱신하지도 않을까. 근데 보니까 3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아까 비용이 이제 제거되는 게 2분기 이후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은 괜찮다. 다만 상반기까지는 좀 늘어질 수 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배당 수익률은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주로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 그러니까 배당이라도 저렇게 주면 안전성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목표 주가 올렸고요. 뭐 어제 실적 보여드렸죠. 예. 그냥 나무랄 데 없어요. 수주 좋고 기록적 한 해인데 관건은 이 기록적 한 해가 올해도 이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주가는 빠집니다. 근데 올해 수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화학 플랜트 쪽에서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하는데 관건은 그겁니다. 실제 올해 수주 잘 될 거냐. 그래서 주택 없는 게 상당한 매력이잖아요. 그리고 중동 수주도 좀 증가세인데 어쨌든 이제 밸류는 좀 높지만 성장 지속이 매력이 좀 있어서 견조한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주 실적 유지가 올해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유 관점은 좋은데 신규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은 이제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어닝 쇼크, 그러니까 어제 실적은 안 좋았는데 일회성 비용 요게 좀 컸던 것 같고 양극재도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다시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양극재 매출 한 60% 증가 그리고 설비 투자는 4조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LG엔솔 지분 매각을 기대하더라고요. LG화학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지분을 팔아서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자금을 충당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다른 자산 매각하거나 차입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또 LG엔솔 지분 매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LG엔솔 지분 매각을 하면 LG엔솔은 주가에 안 좋아요. 당연하죠. 근데 LG화학은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요 스토리도 좀 약간은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면 좋겠고, 광물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양극재 그 위에 리튬, 니켈. 그래서 지금 제휴를 맺었죠. 캠코, 예, 캐나다 회사인가요? 리사이클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번 실적 쇼크는 비중 확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탄 가격이 최근에 떨어졌어요. 많이. $300 이하로. 여기. 요거는 한전한테 좋죠. 왜? 석탄을 또 주요 원료로 전기를 만들거든요. 발전소, 화력발전소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더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올해. 그래서 한전도 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천연가스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한전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대제철도 정말 실적 안 좋습니다. 왜? 적자 났어요. 근데도 이제 괜찮아진다. 왜냐하면 일회성 파업, 침수, 예, 일회성 인한 영업이익 감소만 4천억이 나왔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1분기에는 이제 흑자전을 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중국 부동산 부양이죠.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 하부 구조물 후판 수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어쨌든 이제 부동산 부양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PBR은 뭐 역대급 저평가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거는 이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1월 수요가 회복이 좀 지속되고 있대요. 주간 기준으로 계속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2023년 4주째 20% 증가했어요. 2주차, 3주차 계속 늘죠. 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 효과가 이제 실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애플, 애플 폰만 팔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팔린다는 얘기예요. 가파른 회복세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출하량 회복 국면 속에서 옛날에 21년도에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는데 22년도에 안 팔려가지고 스마트폰 회사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재고 조정을 엄청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없어요. 별로. 줄어났어요. 반도체도 줄여놓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출하량이 늘면 다시 재고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른 재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국면에서 수요 반등이 좀 관찰되면 부품 주문량. 근데 지금 실제로 부품 주문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 출하량이 지금 급증하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가 폐지돼서 출하량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춘절 이후로 실제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가능할지 좀 지켜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엔 최악이었다가 올해는 2연 수요 나올 것 같고 재고 조정도 많이 했고 가볍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부품뿐만 아니라 뭐 많죠. MLCC 카메라 모듈, 또 디스플레이, 또 OLED, 또 여기 반도체 이쪽한텐 이 중국 스마트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쪽이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메리츠 보고서를 제가 좀 잘못 올렸는데 근데 반도체 수출보다 반도체 이 주가가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업황은 돌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G화학과 신해츠 요거 실적에서 엿보는 2023년인데 이건 뭐냐면 LG화학은 NCC하고 PO, 그러니까 에틸렌을 만드는 그 공정이 있고, 근데 LG화학은 PVC를 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주력입니다. 그게 이제 LG화학의 주력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LG화학이 확실히 좀 더 지금 석유화학 업황면에서 낫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해치는 글로벌 PVC 1위거든요. 건설 쪽에 쓰이는데 영업이익률이 40% 나왔어요. 근데 LG화학은 요게 좀 주력입니다. 그런데 그 롯데케미칼이나 거기 뭐죠? 대한유화는 NCC가 주력이에요. 근데 NCC는 LG화학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직 공급 감이 우려된다. 그래서 PVC 쪽은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건설 경기 좋아지면 아마 LG화학 하나솔루션도 화학 쪽이 좋아질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는 NCC가 주력이니까 좀 공급 감이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살아나면 다 같이 가요, 일단.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지만 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는 좀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 다만 LG화학 하나솔루션은 좀 열려 있다는 거죠. 왜? PVC 쪽이니까. 중국이 부동산 부양을 해주면. 그런 내용이니까 이번 IR에서 그런 게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최대한 정말 빨리 했는데도 36분이나 걸렸네. 이게 뭐 빨리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렇게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시황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아침에 출발은 되게 좋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제가 어떻게 끝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끝나봐야 할 것 같고, 지금 거의 2시거든요. 그래서 좀 끝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435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입니다. 완전 다르죠. 개별 장세예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조금 일단 오늘도 약간 부진하고 2500 넘는데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을 샀는데 아침에 엄청 샀거든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주식을 여기 보시다시피 좀 팔고 있습니다. 화학주 중심으로 되게 많이 팔고 있고요. 683억. 이게 뭘 파는지 아세요? LG생활건가. LG생건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거 위주로 파니까 화장품하고 기계주 있죠. 건설기계, 굴삭기 안 좋으니까 그쪽 때려버리고 있어요. 반면에 전기전자, 근데 이것도 지금 아침보다 파는 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지금 약간 속도 조절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오늘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수급도 좀 안 좋고 기관의 매도가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고요. 오늘 가장 좋은 업종은 증권 업종입니다. 오늘 뭐 증권주들 괜찮죠. STO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 한국금융지주인가요? 그거 설명드릴 때 토큰형, 요즘에 그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규제도 풀어주잖아요. 요즘에 증권주들. 정부가 이런 뭐 아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자본시장을 키우려고 해요. 이건 증권주들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화 관련주가 좋네요. 뭐 덱스터, 뉴 이런 기업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스 관련주 오랜만에 좋고, 우주항공 오늘 뭐 이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삼성 SDI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급등했고, SK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못 올랐지만 좀 과도할 정도로 너무 좀 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노베이션도 지금은 뭐 나쁠 건 없죠. 그 다음 반도체 오늘 재료주 좋고요. TEMC가 25%, 동진세미캠도 급등을 했습니다. 해운주도 오늘 좀 괜찮아요. 페노션 목표주가 올렸죠. 그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그 GM이 급등하다 보니까 기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죠. 그 오늘은 좀 부품 좀 별론데 어쨌든 완성차는 GM 효과도 있고, 그다음 고배당주로 새롭게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통신장비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요. 통신장비 오랜만에 갔네요. 그래서 좋고, 리튬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도 모처럼 좀 오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증권업종 주가 흐름들 다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도 오늘 괜찮고요. 스마트폰 섹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도,
중국 스마트폰이 아까 데이터 보여드렸죠. 살아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여기 너무 올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챗 GPT, 로봇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건설 기계도 지금 캐터필러 때문에 충격. 근데 이제 좀 또 기회가 오겠죠. 예. 업황이 꺾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똑같죠. 근데 LX 일렉트릭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실망, 그게 좀 큰 것 같고, 제가 요거는 이제 그때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요 무릎 이하로 올 수도 무릎 정도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기가 0.86배인데 실제 거기까지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올해 한 55,000원 정도 잡는다면 한 47,000원 정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예, LX 일렉트릭은 그 여기 무릎 이하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가격은 싸지는데 모멘텀은 떨어지니까 좀 시간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오늘 중국주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최근에 며칠 올랐죠. 좀 쉬어갈 것 같고요. 조선도 아무튼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제 삼성중공업이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면세점 좀 부진하고, 현대백화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건설주도 조금은 좀 부진한 그런 상태고, 뭐 리츠, 리모델링, 건자재도 좀 쉬고요. 음원음반, 엔터주도 이제 조금 오늘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CJENM은 되게 분위기가 괜찮네요. 은행주 쉬어가고, 예. 반도체 대표주가 아침에 좋았는데 오후 되면서 조금 힘이 빠지죠. 예. 그죠. 외국인이 다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은 걸립니다. 한 번에 가기에는 시간 걸린다. 그래서 저런 이제 그 반도체 대표주들은 뭐 오히려 빠진다면 기회가 되는 거고, 오를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좀 바로 V자 반등보다는 좀 시간 걸린다는 건 조금 염두에 두세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미 감사는 시작됐다. 인위적 감사는 아니더라도 인위적 감사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예. 그런 면에서 방향성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보니까 삼성중공업 예전에 뭐 한 분이 또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안 좋게 말씀드렸죠. 그때 한 2년 전인가? 예, 그때 안 좋았죠, 당연히. 근데 이제는 안 좋게 볼 이유 없어요. 저도 뭐 안 좋은 걸 계속 안 좋다고 안 합니다. 예, 저도 보면서 바뀌면 바뀐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주는 뭐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마다 좀 달라요. 기업마다는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오늘 태양광도 약간은 좀 일부 기업들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 예,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도 대부분 뭐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아무튼 좀 쉬어갑니다. 중소형주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 LG엔솔 좀 빠지니까 증시가 조금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LG그룹이 오늘 조금 안 좋고요. LG생활건강 막 이런 것들 좀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힘냅니다. 아까 자사주 취득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오늘 LG생건 때문에 좀 안 좋고, 크게 빠지는 건 없어요. 그 아까 LS 일렉트릭처럼 실적 쇼크, LG생건, LS 일렉트릭 둘 다 실적 쇼크. 이런 기업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여기 제일기획도 똑같죠. 기대 못 미치니까 그냥 던져버립니다. 비슷해요. 근데 고배당 매력은 있기 때문에, 다만 역시 똑같습니다. 시간 걸릴 수밖에 없고, LS 일렉트릭 빠지니까 LS도 빠지고, 약간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는 너무 올랐었죠. 그래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가 위가 열리지 다시 않으면 시장은 좀 그냥 박스권이에요. 2,500보다는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뭘 하시면 돼요? 안 좋으면 막 쭉쭉쭉 빠질 땐 비중을 좀 늘려가고, 오를 땐 가만히 계시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고, 어쨌든 너무 지수보다는 산업과 기업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런 리포트 보고 하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아까 뭐 ESS 진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났네 이런 거 진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체크하는 거죠. 예, 우리 내피셜이 아니라 이제 체크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죄송한데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야 돼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부족했던 건 제가 내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드리고 오늘 조금 밀린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그러니까 주가 폭락에도 밸류 낮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좋았는데 밸류 비싸면 그건 또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